농형 유도 전동기가 기동에 실패하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먼저 보기를 보시면 리액터 기동을 시도해 본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헷갈릴 수가 있는 게, 우리가 이 농형 유도 전동기 기동법으로 먼저 전전압 기동법, Y델타 기동법, 리액터 기동법, 기동 보상기법, 콘도르법이 있었죠. 이때 우리는 이런 기동법을 사용하는 이유가 기동에 실패했을 때 해결 방안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바로 기동 전류를 제한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기동 전류를 제한해서 우리는 전동기의 권선에 소손을 방지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처음에 Y델타 기동법으로 고정자 권선에 Y결선으로 접속을 했다가 만약에 기동에 실패를 해서 이렇게 리액터 기동법을 한다면 1차 측에 그 리액터를 다시 접속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전동기의 구조를 다시 완전히 바꿔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동법들은 기동에 실패했을 때 해결 방안으로 사용할 수가 없고, 이렇게 전압의 크기를 증가시키거나 아니면 기어를 사용하거나 인버터를 사용해서 다시 기동을 시도해보는 게 올바른 방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답안을 고르면 1번이 되겠습니다. 직류기에서 보극을 설치하는 목적이 아닌 것은을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직류기에서 보극을 설치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전기자 반작용을 국부적으로 없앨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양호한 정류가 가능하게 해주는데, 이것을 한번 다르게 나타내면 리액턴스 전압을 바로 낮춰주게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문제 보기를 살펴보면 정류자의 불꽃 방지, 전기자 중심축 이동 방지가 있는데, 이것은 전부 이 전기자 반작용에 의한 문제점이었죠. 근데 우리는 보극을 설치함으로써 이 전기자 반작용을 국부적으로 없앨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문제점도 역시 방지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리액턴스 전압의 상쇄인데, 우리는 보극을 설치해서 리액턴스 전압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전압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이 리액턴스 전압을 낮추게 되고,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리액턴스 전압을 상쇄시키게 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 난조의 방지는 이 틀린 답안이 되는데, 우리는 난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극이 아니라 제동 권선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답안을 고르시면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전격 200V, 전기자 저항 및 계자 저항이 각각 0.05이며 직권 발전기의 출력이 20kW인 경우에 유도 기전력은 얼마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직권 발전기의 유도 기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격 전압 V에다가 전압 강화를 더해 주셔야 하는데, 직권 발전기는 전기자 저항에 의한 전압 강화와 계자 저항에 의한 전압 강화를 더해 주시면 되겠죠. 이때 이 직권 발전기는 전기자 전류 IA와 계자 전류 IF가 서로 같기 때문에 이 식을 한번 다시 적으면 전격 전압 V 플러스 동일하게 IA라고 했을 때 RA 더하기 RF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문제에서 이 전기자 전류에 대한 조건이 없기 때문에 이 전기자 전류를 한번 계산해주면 IA는 전격 전압 V분의 전격 출력 P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것을 대입을 해주면 문제에서 전격 전압은 200이라고 하고 전격 출력은 20kW니까 2만을 대입을 해주시면, 그럼 전기자 전류는 계산하면 100A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값을 여기에 대입만 해주시면 끝이 나는데, 한번 대입을 해보면 우리는 전격 전압이 200,
볼트이고 이것에다가 전기자 전류 100A에 이 계자 저항과 전기자 저항이 각각 0.05으로 동일하니까 우리는 RA 더하기 RF는 0.1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계산하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유도 기전력 E는 210V가 되겠죠. 그래서 보기에서 정답을 골라주시면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연구자석 직류 전동기에 있어서 토크와 전기자 전류의 관계 수식은 무엇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먼저 이 직류 전동기에 있어서 토크를 한번 공식으로 나타내 보면 토크는 2 파이 A분의 P 자 파이의 전기자 전류 I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때 변하지 않는 값, 이 변하지 않는 값 2파이 A분의 P자를 상수 K라고 한다면 이 공식은 다시 적으면 상수 K의 자속 파이의 전기자 전류 I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때 연구자석 이 자속이 일정하다고 했을 때 토크와 전기자 전류의 관계는 바로 토크는 전기자 전류에 비례하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보기에서 정답을 고르시면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직류전동기의 속도 제어 방법 중 광범위한 속도 제어가 가능하며 운전 효율이 좋은 방법은 무엇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직류전동기의 속도 N이라고 하는 것은 K의 분자 먼저 적어보면 V-IA의 RA가 되고 이것을 자속 파이로 나눈 값이 됩니다. 이때 우리는 이 속도 N을 제어하기 위해서 자속, 즉 계자를 제어하거나 또는 전압을 제어하거나 또는 전기자 저항을 제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때 이 광범위한 속도 제어가 가능하고 운전 효율이 좋은 제어 방법은 바로 이 전압 제어가 해당이 됩니다. 이 전압 제어라는 것은 이 계자에 의한 제어와 저항에 의한 제어의 단점을 모두 보완한 것으로 광범위한 속도 제어가 가능하고 운전 효율이 굉장히 좋게 됩니다. 대신 단점으로는 가격이 비싸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정답을 골라주시면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직류기에서 양호한 정류를 얻는 조건이 아닌 것을 묻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직류기에서 양호한 정류를 얻기 위해서는 바로 리액턴스 전압이 작아야만 하겠죠. 이 리액턴스 전압 E, L이라고 하는 것은 식으로 나타내면 L에 의한 전압이니까 L에 D, I, T에 D, T가 되겠죠. 이것을 다르게 적으면 L에 정류주기 TC분의 E 곱하기 정류전류 IC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때 이 리액턴스 전압이 작아지기 위해서는 이 TC 정류주기는 커야 하고 이 인덕턴스 L은 작아야 하고 이 정류전류 IC는 작아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문제 보기를 보시면 1번 정류주기를 크게 하여 불꽃 발생 원인을 줄인다라 했는데 정류주기가 커야 바로 이 양호한 정류를 얻을 수 있는 조건이 되겠죠. 전기 코일에 인덕턴스를 작게 하여 역기전력을 줄인다. 마찬가지로 인덕턴스를 작게 하여 역기전력을 줄이면 양호한 전력을 얻을 수가 있겠죠. 3번 리액턴스 전압을 크게 하여 브러쉬의 접촉 전압 강화를 줄인다. 이것은 우리는 리액턴스 전압을 낮춰야 하는데 보기는 전압을 크게 한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답안이 되겠죠. 네 번째로 브러쉬의 접촉 저항을 크게 한다라고 했는데 이 접촉 저항이 커질수록 바로 이 정류 전류 IC 값은 작아지기 때문에 4번 답안도 맞는 선지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을 골라주시면 3번이 답이 됩니다. 전기자의 지름 D미터, 길이 L미터가 되는 전기자에 권선을 감은 직류 발전기가 있다. 이때 자극의 수는 P고 각각의 자속수가 파이일 때 전기자 표면에서 발생하는 자속 밀도는 얼마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전기자 표면에서 자속 밀도를 한번 나타내 보면 BA는 전기자 표면의 면적 S분의 총 자속 파이 T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때 이 전기자 표면 면적 S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전기자가
있다고 했을 때 이 전기자 표면 면적은 바로 이 전기자를 둘러싸고 있는 이 부분이 되겠죠. 그럼 우리는 이것을 한번 펼쳐보면 이런 식으로 직사각형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가로축은 전기자의 길이 L이 되고 세로축은 이 전기자의 원의 둘레 2파이 R이 되겠죠. 그래서 세로축은 2파이 R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전기자 표면 면적 S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되겠죠. 그러면 S는 2파이 R에 L이 되고 총 자속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는 이 각각의 자속수에다가 자극의 수 P를 곱한 값 P에 파이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형태를 한번 바꿔줄 건데 여기서 이 R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 전기자의 지름 D를 나타내는 값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식을 바꾸면 파이에 전기자 지름 D에 L에 이것분의 P에 파이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보기에서 이러한 형태를 찾아주게 되면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동기발전기의 단락비를 계산하는데 필요한 시험 종류는 무엇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먼저 이 단락비가 무엇이냐면 단락비는 단락 전의 전격 전류와 단락 후의 단락 전류와의 비를 말하고 이것을 식으로 나타내면 IN분의 IS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다르게 말을 하면 단락 시 전격 전류와 같은 단락 전류를 흘리는데 필요한 계자 전류분의 무부하 시 전격 전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계자 전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단락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 식에 나온 것처럼 단락시, 즉 3상 단락 시험을 해야 하고 또 분자의 무부하시, 즉 무부하, 호화 시험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기를 보시면 이 단락비를 계산하는 데 필요한 시험 종류는 무부하 포화 시험과 3상 단락 시험인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직류 직권 전동기에서 인과 전압의 극성을 바꾸어 연결했을 때 발생되는 현상으로 맞는 것은 먼저 이렇게 직류 직권 전동기가 있을 때 이곳에 전압을 인가하는데 먼저 극성이 위에가 플러스 아래가 마이너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전류는 플러스에서 이렇게 발생을 하고 마찬가지로 전기자 저항에도 이런 식으로 흐르게 되겠죠. 이때 이 계자에 의해서 이 계자의 전류가 흐르면 자속이 발생을 하고 이 자속에 의해 이 전동기는 역기전력이 발생을 하면서 회전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 극성을 이번에는 아래가 플러스 위에가 마이너스로 한다면 이때는 전류가 이쪽으로 흐르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전기자 저항에도 반대로 전류가 흐르게 되고 이 계자 저항에도 마찬가지로 전류가 반대로 흐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전동기가 역회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전기자 전류와 이 계자 전류 둘 중에 하나만 바뀌어야 하는데 이 직류 직권 전동기 같은 경우에는 두 개가 모두 바뀌어서 이 회전 방향이 똑같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전압의 극성만 바꾸어졌기 때문에 회전 속도 역시 동일해지겠죠. 그래서 문제 보기를 보시면 바로 회전 방향은 동일하며 회전 속도는 유지된다. 4번이 정답이 되겠죠. 변압기에 사용되는 규소 강판에서 규소를 첨가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합니다. 우린 이 변압기에서 발생하는 철손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규소 강판을 사용하거나 성층 철심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규소 강판을 사용하는 이유는 바로 철손 중에서도 히스, 테리, 시스 손을 줄이기 위해서 사용하고 성층 철심을 사용하는 이유는 바로 와류손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문제에서는 규소 강판에서 규소를 첨가하는 주된 이유를 묻고 있으니까 바로 이 히스테리시스 손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정답을 고르시면 2번이 되겠습니다. 유도전동기의 속도, 토크, 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먼저 우리는 이 보기를 보시면 회전자 저항의 변화에 따라서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를 묻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 회전자 저항을 가변할 수 있는 권선형 유도전동기의 바로 비례, 추이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비례 추이가 무엇이냐면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일정하게 되는데, 무엇이 일정하냐면 바로 슬립 S분의 회전자 저항 R2가 일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회전자 저항이 증가를 하면 이 식이 일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 슬립 역시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성에 있어서 어떤 특징들이 있냐면, 먼저 회전자 저항이 증가를 하면 할수록 슬립이 증가를 해서 이렇게 그래프가 좌측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헷갈리신다면 이 최대 토크 지점일 때의 슬립이 회전자 저항이 증가를 할수록 더 커지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회전자 저항이 증가하면 할수록 이렇게 기동 토크도 비례해서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린 또 최대 토크를 한번 살펴볼 건데, 이 최대 토크라는 것은 공식에 의해서 K 곱하기 이 X2분의 E2의 제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식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회전자 저항과 슬립과는 관계가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비례추이에서 최대 토크는 회전자 저항이 증가를 해도 이렇게 일정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로 돌아와서 보기를 한번 살펴보면, 기동 토크는 회전자 저항값에 비례한다. 슬립 맥스 지점은 회전자 저항값에 비례한다. 맞는 선지가 되겠죠. 그리고 3번, 슬립이 0인 지점에서 전동기 토크는 0이다 라고 하는데, 다시 이 그래프를 보시면 슬립이 0일 때 이 전동기 토크는 0이죠. 그런데 이 값은 굉장히 이론상 이상적인 경우고, 실제 전동기가 운전할 때 이런 경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 정동 토크, 즉 최대 토크는 회전자 저항값에 비례한다. 아니죠. 우리는 이렇게 최대 토크는 회전자 저항과 슬립에 관계없이 회전자 저항이 증가를 해도 일정하다 했었죠. 그래서 4번 보기가 틀리게 되고, 문제에서는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으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동기기의 안정도를 증진시키는 방법이 아닌 것은, 여기서 이 동기기의 안정도가 좋다라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 이 동기기의 운전에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다시 안정적인 운전으로 회복하는 능력이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동기기의 안정도를 증진시키는 방법으로는 첫 번째로 단락비를 크게 할 것. 우리가 이 단락비가 큰 기기의 특징 중에 바로 안정도가 좋다라는 특징이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 동기 임피던스를 작게 할 것. 우리가 이 단락비 K라는 것은 IM분의 I, S로 표현할 수가 있고, 이것을 다르게 적으면 100의 퍼센트 임피던스를 나눈 값이 되겠죠. 이때 우린 동기기니까 이때 이 퍼센트 임피던스는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가 됩니다. 이때 이 단락비가 커야 하니까 이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는 작아야 되겠죠. 그럼 이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가 작다는 의미는 동기 임피던스가 작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2번 동기 임피던스를 작게 해야 하고, 세 번째 관성 모멘트를 크게 할 것인데, 이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체가 움직이는 건 계속 움직이려 하고 멈추는 것은 계속 멈춰 있으려 하는 성질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린 동기기는 계속 일정한 속도로 운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관성 모먼트가 커야 되겠죠. 이 회전자의 플라이 휠 효과가 클 것이란 건 역시 관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조속기의 신속한 동작입니다. 이 조속기라는 것은 우리가 이 속도를 계속 어떤 속도가 변화를 했을 때 이것을 다시 원상태로 조절해주는 기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소극 여자 방식을 채용한다. 정상 임피던스는 작고 영상 및 역상 임피던스를 크게 할 것이라는 대책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보기를 보시면
정상 리액턴스를 작게 하고 단락비를 크게 할 것, 영상과 역상 임피던스는 크게 할 것, 발전기의 조속기 동작을 신속하게 할 것, 모두 이 안정도를 증진시키는 방법이 되었죠. 그런데 이때 이 3번은 회전자의 플라이휠 효과를 작게 할 것이 아니라 크게 해서 관성을 더 좋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을 고르시면 3번이 되겠습니다. 아래에 인덕터가 있다. 이때 인덕턴스는 0.1 헨리일 때 이 인덕터의 턴수를 2배 증가한 경우 인덕턴스는 얼마가 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단 자기포화 현상은 없다고 가정한다. 먼저 이 인덕턴스 L이라고 하는 것은 공식에 의해서 L분의 뮤 S의 N 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식에 의해서 이 인덕턴스라고 하는 것은 권수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이제 문제에서 권선수를 2배 증가했다고 했으니까 이때 인덕턴스는 제곱이니까 2의 제곱 4배가 되겠죠. 자, 그럼 이때 이 턴수를 증가시키기 전에 인덕턴스는 0.1 헨리니까 턴수를 2배 증가했다면 인덕턴스는 4를 곱한 0.4 헨리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을 고르시면 1번이 되겠습니다. 변압기 단락 시험과 유사한 유도전동기 실험은 무엇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이 변압기 단락 시험이 무엇이냐면 이 변압기 단락 시험은 2차 측, 변압기 2차 측을 단락한 상태에서 1차 측 전격 전류가 흐를 때 변압기 내에 발생하는 전압 강화와 동손을 구하는 시험입니다. 이때 이 문제에서 이 유도전동기 구속 시험이다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2차 측을 단락하고 이 유도전동기의 회전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구속을 시켰을 때 이때 이 전격 전류가 흘렀을 때 이 전압과 전류를 측정해서 마찬가지로 동손을 구하는 시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변압기 단락 시험과 유사한 유도전동기 실험을 고르라고 한다면 바로 이 2번 구속 시험이 답이 되겠죠. 3상 4극 60Hz 유도전동기가 1782rpm으로 운전 중이다. 이때 전동기 부하가 2배 증가한 경우 회전자의 전기적 주파수는 몇 헤르츠인지 묻고 있습니다. 먼저 이 유도전동기의 동기속도 NS라고 하는 것은 120 F에 P가 되겠죠. 그럼 이 값을 대입을 해주면 120 곱하기 주파수는 60Hz고 P는 4극이니까 계산하면 동기속도는 1800 RPM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동기 속도도 알고 회전자 속도도 알고 있으니까 슬립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슬립 S라고 하는 것은 NS분의 NS 마이너스 N이 되고 대입을 해주면 동기 속도는 1800이고 1800 마이너스 회전자 속도는 1782라 했으니까 이것을 계산하면 슬립은 0.0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때 이 운전 시 회전자의 전기적 주파수라고 하는 것은 S F1이니까 우리가 구한값들을 다 대입을 하면 슬립은 0.01이고 주파수는 60이 되겠죠. 그런데 문제에서 이 전동기 부하가 2배 증가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회전자의 전기적 주파수 역시 2배가 증가를 하겠죠. 그럼 이것을 계산을 하면 1.2 헤르츠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보기에서 정답을 고르시면 3번이 답이 됩니다. 아래의 소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에노드와 캐소드, 게이트 단자로 이루어진 소자를 우리는 SCR 사이리스터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보기를 보시면 1번 게이트에 의해 턴온이 가능한 소자이다. SCR 같은 경우는 게이트에 전기 신호를 가했을 때 이 SCR이 동작하는, 즉 턴온이 가능한 소자입니다. 2번 양방향 전압을 저지할 수 있는 소자이다. SCR이 만약에 턴오프 시에는 어떠한 곳으로도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양방향 전압을 저지할 수 있는 소자가 됩니다. 3번 양방향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소자이다.
SCR은 다이오드와 마찬가지로 에노드에서 캐소드로만 전류가 흐르게 되고 반대편 방향으로는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양방향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소자가 아니게 되죠. 그래서 3번 보기가 틀리게 됩니다. 4번 VAC 전압의 극성에 의해 턴 오프가 가능한 소자이다. 만약에 SCR이 동작을 하고 있을 때 이것을 턴오프하기 위해서는 게이트 단자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전류가 흐르는 방향에 반대로 극성을 가하게 되면 턴오프가 가능한 소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을 고르시면 3번이 답이 됩니다. 10급 팟건 직류 발전기의 유도 기전력이 50V, 전기자 전류가 200A이다. 전기자 권선을 중권으로 한다면 유도 기전력과 전기자 전류는 얼마가 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단 도체수는 동일하게 한다. 먼저 이 팟건과 중권의 특징들을 한번 적어보면 팟건과 중권이 있을 때 먼저 이 팟건은 이 병렬 회로수가 무조건 2로 고정이 된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권은 이 병렬 회로수 A는 극수 P와 같게 되고 문제에서 극수는 10극이라 했으니까 중권일 때 병렬 회로수는 10이 되겠죠. 그럼 우리는 팟건에서 중권으로 바뀔 때 이 병렬 회로수가 5배 더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는 먼저 유도 기전력이 50V이고 전기자 전류가 200A라고 했을 때 이렇게 중권으로 바꾸게 되면 이 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이 값을 구해보면 먼저 이 유도 기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유도 기전력 E라고 하는 것은 60 A분의 P Z 파이의 N이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린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 유도 기전력이라는 것은 병렬 회로수에 반비례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팟건에서 중권으로 병렬 회로수가 5배 증가를 했으니까 이 유도 기전력은 5배 감소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 중권이 됐을 때 유도 기전력은 10V가 됩니다. 그 다음 이 전기자 전류라고 하는 것은 병렬 회로수에다가 여기에 이 I가 무엇이냐면 이 하나의 병렬 회로수에 흐르는 전류가 있는데 이 병렬 회로수와 하나의 병렬 회로수에 흐르는 전류를 곱한 값이 바로 이 전기자 전류가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는 이 전기자 전류 IA는 병렬 회로수에 비례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병렬 회로수가 5배 증가했으니까 이번에 이 전기자 전류는 5배 증가해서 1000A가 흐르게 되겠죠. 그래서 우린 이 중권을 저전압과 대전류에 적합하다고 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에서 유도 기전력과 전기자 전류를 고르면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25rpm으로 회전하는 수차 발전기에서 50Hz의 교류 전압을 발생시키기 위한 동기 발전기의 극수가 얼마인지 묻고 있습니다. 단 수차와 발전기는 직결되어 있다. 여기서 이 동기 발전기의 동기 속도 N, S라고 하는 것은 120 F에 P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는 것이 바로 이 동기 발전기의 극수 P니까 이 식을 P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P는 NS분의 120 F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문제에 주어진 값을 그대로 대입만 해주면 이 P라고 하는 것은 NS가 125rpm이고 120 곱하기 주파수가 50Hz라고 했으니까 50을 대입하면 이것을 약분하면 2가 되고 약분하면 5가 되고 다시 이것을 120과 약분을 하면 24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극수는 48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전격 출력 10MVA, 전격 전압 10kV의 삼상 동기 발전기에 동기 임피던스가 8옴일 때 단락비는 얼마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먼저 이 단락비 K라고 하는 것은 단락 전에 전격 전류 IN에 대한 단락 후에 단락 전류 IS의 B라고 나타낼 수가 있었죠. 그리고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Z분의 100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동기 발전기라 했으니까 이 값이 % 동기 임피던스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이 % 동기 임피던스를 한번 나타내 보면 % 동기 임피던스는 공식에 의해서 10 V의 제곱 분의 PZ가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동기 임피던스 Z, S가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해 주셔야 할 게 바로 이 P의 단위는 킬로 볼트 암페어이고 이 전압의 단위는 킬로 볼트라는 것을 꼭 유의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 동기 임피던스를 계산해 주면 우리가 전격 출력이 10MVA라 했으니까 이것을 킬로볼트 암페어로 바꾸면 10 곱하기 10의 3승이 되고, 동기 임피던스는 8옴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10 곱하기 전압 10kV니까 10의 제곱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약분해서 이 10의 세제곱을 약분해 주시면 % 동기 임피던스는 80%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끝났죠. 이제 이 값을 이곳에 그대로 대입을 해주시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단락비 K라고 하는 것은 80분의 100이 되고, 계산하면 1.25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보기에서 정답을 골라주시면 2번이 되겠죠. 삼상 유도 전동기에서 기계적 출력 P0는 2차 동손에 비해 몇 배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단 S는 운전 슬립이다. 여기서 보기를 보시면 이 기계적 출력과 2차 동손을 슬립에 대한 관계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린 여기서 2차 입력 P2 대 2차 동손, 그리고 기계적 출력은 슬립에 대한 관계 1대 S 대 1 마이너스 S다라는 것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우리가 나타내고 싶은 거는 기계적 출력과 2차 동손에 대한 거니까 이렇게 곱해 주시면 S의 P0는 1 마이너스 S의 2차 동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계적 출력이다 라고 하는 거는 1 마이너스 S의 2차 동손을 S로 나눈 것이 되겠죠. 그러면 문제에서 기계적 출력 P0는 2차 동손에 비해 몇 배인지를 물었으니까 바로 S분의 1 마이너스 S배가 되겠죠. 그럼 보기에서 정답을 골라주시면 1번이 되겠습니다. 건수비 20인 단상 변압기의 2차 전압은 200V, 전압 변동률은 5%로 측정되었다. 이 변압기의 무부하 시 1차 단자 전압은 얼마인지 묻고 있습니다. 먼저 이 변압기의 전압 변동률에 대해서 한번 적어보면, 이 변압기의 전압 변동률은 이 부하가 대부분 2차 측에 달려 있으니까 2차 측을 기준으로 2차 단자 전압분의 무부하 시 2차 단자 전압 마이너스 2차 단자 전압이 되겠죠. 여기서 이 값을 %로 나타내고 싶으면 곱하기 100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 2차 무부하 단자 전압으로 한번 식을 나타내 보면 이것은 이 100을 넘기면 100분의 문제에서 전압 변동률이 5%라고 했으니까 5를 대입을 해주고, 이곳에다가 이 2차 전격 전압을 좌변으로 넘기면 문제에서 2차 전압이 200이라 했으니까 200,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2차 전격 전압을 좌변으로 넘겨주면 플러스 200이 되겠죠. 이것을 계산하시면 무부하 시 2차 단자 전압은
볼트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무부하시 1차 단자 전압이니까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권수 B라고 하는 것은 V2분의 V1이라고 했었죠. 여기서 이 식을 조금만 바꾸면 무부하시 2차 단자 전압분의 무부하시 1차 단자 전압이라고도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이 무부하시 1차 단자 전압이니까 이것을 한번 적으면 무부하시 1차 단자 전압은 권수, 바로 한번 값을 대입해 볼게요. 권수가 20이라고 했으니까 20 곱하기 우리가 구한 무부하시 2차 단자 전압이 210V니까 210을 대입하면 이것을 계산한 값이 4200V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기에서 정답을 골라주시면 4번이 답이 되겠죠. 용량 12kVA 변압기의 철손이 140W, 전부하 동손이 240W이다. 이때 부하율 80%에서 2분의 1 부하 시의 효율은 얼마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먼저 이 변압기의 효율을 한번 나타내보면 입력분의 출력이 되는데 이것을 한번 규약 효율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그러면 출력 플러스 전체 손실이 되는데 전체 손실은 철손과 동손으로 나타낼 수가 있죠. 그리고 이것 분의 분자는 그대로 출력이 되고 이 값에 곱하기 100을 해주시면 퍼센트로 나타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해 주셔야 할 게 바로 이 출력인데 이 출력은 유효 전력으로 단위가 와트가 됩니다. 그리고 이 변압기의 효율 공식은 전부하시의 공식을 나타낸 거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2분의 1 부하시의 효율이니까 이때 이 부하율을 고려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출력에는 M을 곱해줘야 하고 이 철손은 변하지 않는 값이기 때문에 고정손이니까 따로 부하율을 고려하지 않고 이 동손에는 곱하기 M 제곱을 고려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값을 대입을 해주면 효율이란 것은 우리가 용량이 12kVA 피상전력이니까 이것을 유효전력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12 곱하기 10의 3승을 하고 이곳에다가 역률이 80%라 했으니까 역률을 고려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부하율이 2분의 1이니까 곱하기 2분의 1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무엇으로 나누냐면 마찬가지로 12 곱하기 10의 3승 곱하기 0.8 곱하기 2분의 1을 0.5라고 하겠습니다. 곱하기 0.5가 되고 이곳에다가 문제에서 철손은 140W, 동손은 240W. 다시 전부하 동손이 240W라 했으니까 철손이 140이고 더하기 전부하 동손의 부하율을 곱해주면 부하율은 0.5의 제곱 곱하기 전부하 동손이 240이 됩니다. 식이 굉장히 긴데 이것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 이 0.8과 0.5를 곱하면 0.4가 되죠. 이 0.4에 10의 3승을 곱해주면 이 값은 400이 됩니다. 그러면 400 곱하기 10이니까 4800이 되겠죠. 그러면 이 값은 똑같으니까 역시 4800이 되고 이 140은 그대로 더하고 이 0.5의 제곱은 4분의 1이니까 이 4분의 1 곱하기 240은 계산하면 60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이것을 계산하면 4800 더하기 140 더하기 60이니까 분모는 5000이 되고 분자는 4800이 되겠죠. 그리고 이것을 문제에서는 퍼센트로 나타냈으니까 곱하기 100을 해주시면 이 값은 계산하면 96%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보기에서 정답을 골라주시면 1번이 되겠죠. 다음과 같은 단상 변압기의 단락 시험을 하여 저압 측에 전격 전류를 통했을 때
임피던스 전압이 150V, 임피던스 와트가 4500W였다. 이때 부하 역률이 80%인 진상인 경우에 전압 변동률은 얼마인지 묻고 있습니다. 먼저 이 변압기의 전압 변동률을 한번 나타내 보면 이번엔 이 전압 변동률을 한번 퍼센트 저항 강화와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그러면 퍼센트 저항 강화 P 곱하기 코사인 세타 플러스 마이너스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 Q에 사인 세타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이때 이 플러스는 부하가 지상인 경우, 마이너스는 부하가 진상인 경우에 해당하는데 문제에서는 부하가 진상이라고 했으니까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자, 그럼 이때 이 퍼센트 저항 강화를 먼저 구해보면 이 P라는 것은 공식에 의해서 2차 측 전체 전압분의 2차 측 저항에 의해 발생하는 전압 강화 곱하기 100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식을 조금 변형을 할 건데 제가 이 식의 분자 분모에 똑같이 2차 전류를 한번 곱해 주겠습니다. 이래도 딱히 식에 상관이 없죠. 그럼 이것을 계산하면 V2N 곱하기 I2N 분의 I2N의 제곱 곱하기 R2 곱하기 100이 됩니다. 이때 여기서 이 V2N 곱하기 I2N은 이 변압기의 전격 용량을 의미를 하고 이 분자는 R에 의해 발생하는 손실로 바로 변압기의 동손 또는 임피던스 와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을 계산하면 우리가 이 퍼센트 저항 강화라고 하는 이 P는 문제에서 전격 용량이 150kVA 했으니까 150 곱하기 10의 3승 이것분에 임피던스 와트가 4500이라 했으니까 4500 곱하기 100을 해주면 3%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똑같이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도 구해주셔야 하는데 이 문제 조건으로는 바로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로 구할 건데 이것을 한번 식으로 나타내면 2차 측 전체 전압분의 이번에는 전체 임피던스에서 발생하는 전압 강화로 똑같이 I2N 곱하기 Z2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곱하기 100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럼 문제에서 이 2차 측 전압을 3000V라고 했고 여기서 이 전체 임피던스에서 발생하는 전압 강화가 곧 임피던스 전압이기 때문에 이것을 대입을 해주면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는 3000 분의 분자는 먼저 임피던스 전압이 150V라고 했으니까 이곳에 100을 곱한 값이 어떻게 되냐면 바로 루트에 이 값은 곧 루트에 퍼센트 저항 강화의 제곱 더하기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의 제곱이 되겠죠. 그럼 이 값을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이것은 계산하면 100이랑 약분이 돼서 5가 되고 우리가 퍼센트 저항 강화는 3%라고 했었죠. 3이 되니까 이 3의 제곱은 9가 되고 이것을 계산한 값이 5가 되려면 이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는 4가 돼야겠죠. 자, 그럼 이제 다 구했습니다.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전압 변동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퍼센트 저항 강화가 3%라고 했고 역률은 0.8이니까 곱하기 0.8 그곳에 마이너스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는 4고 사인 세타는 우리가 코사인 세타가 0.8이니까 사인 세타는 0.6이 되겠죠. 곱하기 0.6을 해주면 똑같이 2.4, 2.4를 서로 빼주는 거니까 전압 변동률이
0%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보기에서 정답을 골라주시면 전압 변동률은 0%인 1번이 답이 되겠죠. 역률이 60%인 1000kVA의 삼상 유도성 부하에 병렬로 동기 조상기를 접속하여 합성 역률 80%로 개선하고자 할 때 이때 동기 조상기의 용량은 얼마인지 묻고 있습니다. 먼저 이 동기 조상기의 용량 QC라고 하는 것은 식으로 나타내면 P의 역률 개선 전에 탄젠트 세타 마이너스 역률 개선 후에 탄젠트 세타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조건을 대입을 해주면 이때 우리가 동기 조상기의 용량이 킬로볼트 암페어라고 했으니까 이 P 값은 그대로 킬로볼트 암페어로 대입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1000 이것에 탄젠트 세타 1인데 이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거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되죠. 그럼 역률 개선 전에 코사인 세타가 0.6이었으니까 사인 세타는 0.8이 되겠죠. 이건 마이너스 역률 개선 후에 코사인 세타는 0.8이 되고 이것분의 사인 세타는 0.6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0.6분의 0.8은 3분의 4가 되고 이 0.8분의 0.6은 4분의 3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이 값을 계산을 해주면 무엇이 나오냐면 350 단위는 킬로볼트 암페어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보기에서 정답을 찾아주시면 3번이 되겠습니다. 델타 결선의 삼상 유도 전동기를 Y 델타 기동법으로 기동하면 기동 전류와 기동 토크는 각각 몇 배인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이 Y 델타 기동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기동 시에는 이 고정자 권선을 Y 결선하여 기동 전류를 감소시키고 운전 속도에 도달했을 때 이것을 다시 델타 결선으로 바꿔줘서 운전하는 기동 방식이 됩니다. 그럼 이때 Y 결선에서 델타 결선으로 바꾸게 됐을 때 특성들을 한번 나타내 보면 먼저 전압은 Y 결선일 때, 이 델타 결선일 때보다 전압이 루트 3분의 1배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토크는 토크 T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유도전동기에서 토크는 전압의 제곱에 비례를 했었죠. 그래서 토크는 루트 3분의 1의 제곱인 3분의 1배가 됩니다. 그리고 기동 전류는 기동 시의 전류는 Y 결선일 때가 델타 결선일 때보다 전류가 3분의 1배가 됩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이 기동 토크와 기동 전류가 몇 배인지를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둘 다 동일하게 3분의 1배가 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